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 반송된 쓰레기가 제주 지역 쓰레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해외 반출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지역 버스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노사 갈등 문제, 제주도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제주 지역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투표율은 79%로 4년 전 선거와 비슷했습니다. 유채꽃밭 인근 도로에 주차 차량이 줄을 이으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 반송된 생활 쓰레기가 제주 지역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 행정당국이 쓰레기를 해외로 보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으로 수출됐다 반송된 쓰레기 더미입니다. 흰색 비닐 포장을 뜯자 분리되지 않은 온갖 생활 쓰레기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쓰레기가 처음 선적된 곳은 제주항.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이라며 6천여 톤이 필리핀 세부에 위장 수출됐다 반송 조치됐고 다시 필리핀 만다나우 섬으로 수출됐다 현지 당국에 적발돼 일부가 반송된 겁니다. I was shocked. I was shocked because it was a ship full of garbage. 문제가 된 수출업체는 제주시 봉계 쓰레기 매립장의 압축 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 지난 2016년 제주시 봉계 쓰레기 매립장 위탁 운영 업체와 압축 쓰레기 처리 위탁 계약을 맺은 뒤 세관 등에는 적법한 견본만 신고해 수출한 겁니다.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쓰레기를 넣어서 이런 가마솥에다 넣어서 결국은 냉각 장치를 거쳐서 기름이 나와요. 제주시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통해 압축 쓰레기를 해외로 보낼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승인해주 여기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냥 승인해준 거죠. 끝난 걸로. 필리핀에서 반송 조치된 쓰레기 외에 아직도 8천 톤이 넘는 압축 쓰레기가 필리핀 현지와 군산항 등에 보관 중인 상황. 제주도는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반출량 조사라든가 아니면은 위법 부당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오수 배출에 쓰레기 불법 수출까지 행정의 허술한 관리 감독 속에 제주의 청정 이미지는 오염의 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제주 지역 쓰레기 해외 반출을 행정이 알고도 묵인해왔다며 제주도가 도민과 국민, 필리핀 정부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태를 일으킨 업체에도 책임을 묻는 한편 환경 수용력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인 각종 개발 사업을 중단하는 등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진행이 됐죠. 제주에서는 32명의 소합장이 선출되게 됩니다. 자, 이 시각 현재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일 텐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소영 기자. 네, 저는 지금 제주시 개표소인 한라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소영 기자, 지금 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비교적 순조롭게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투표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제주시 지역 12개 투표소의 투표함들은 2시간 전쯤 모두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순서대로 투표용지를 각 조합별로 분류해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개표는 제주시는 이곳 한라체육관에서, 서귀포시는 88올림픽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76%의 개표율을 보이면서 당선자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속도라면 개표는 잠시 뒤 9시쯤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귀포시 선관위는 오늘 밤, 제주시 선관위는 내일 오후 당선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 선거에서는 제주 지역 32개 조합장 모두를 선출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도내 32개 농수축협 조합장을 선출하게 되고요. 다만 제주축협과 제주시 수협 등 5개 조합은 단독 출마해서 이미 당선자가 확정된 상태라 오늘 투표는 27개 조합에 조합원 8만 6천 명을 상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투표는 도내 21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이루어졌고요. 6만 8천 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79.8%를 기록했습니다.
이 4년 전 선거 때보다 1.1%포인트 낮고요. 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0.9%포인트 낮습니다. 이 투표율은 농협이 80.6%로 가장 높았고 수협이 78.7%, 산림조합이 71.1% 순이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선거가 전국적으로 좀 과열되면서 금품 살포 등의 불법 행위가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주는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선거 막바지가 되면서 불법 선거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공보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제주시 모 조합장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고요. 불법 인쇄물을 돌린 혐의로 서귀포시 모 조합장 후보가 검찰에 고발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로 모두 13건이 선관위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4년 전 선거 23건에 비해서는 절반 가까이로 줄었고요. 과거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금품 제공 행위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이 크게 확대됐는데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개표소에서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각 현재까지 확정된 제주 지역 조합장 선거의 당선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투표 당선자입니다. 제주축협의 강승보 후보, 제주시 수협의 김성보 후보, 남원농협의 김문일 후보, 안덕농협의 유봉성 후보, 서귀포 수협 김미자 후보는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다음으로 애월농협의 김병수 후보, 하귀농협의 강병진 후보, 제주시 농협의 고봉주 후보, 추자도 수협의 이강구 후보도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제주 어류 양식 수협의 한용선 후보, 모슬포 수협의 강정욱 후보, 함덕농협의 현승종 후보, 대정농협의 이창철 후보도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구자농협의 윤민 후보, 표선농협의 고철민 후보, 조천농협의 김진문 후보, 성산포 수협의 김계호 후보도 조금 전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정민구 도의회 4.3 특위의 위원장, 송승문 4.3 유족회장 등은 오늘 국회를 방문해 여야 원내 대표들을 만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여야 원내 대표들은 4.3 특별법에 관심을 기울여 각별히 챙기겠다고 답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파업을 예고했던 도내 버스 노조가 사측과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루면서 우려했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 준공영제 도입으로 연간 1,000억 원의 혈세가 버스 회사에 투입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노조가 파업을 예고할 때까지 어떠한 중재 역할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지역 버스 노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제주도의 막판 중재로 파업을 2시간 남긴 시점에 극적으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임금 1.9% 인상과 무사고 수당 신설, 하루 기본 근무 시간을 종전보다 2시간 연장하는 대신 휴일을 하루 늘리는 방식의 탄력 근무제 도입 등입니다. 파업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생각도 안 했지만 그래도 파업 없이 원만하게 해결받다는 데서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협상이 타결돼 버스대란은 피했지만 노사 대립은 해마다 임금 협상 과정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7년 8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제주도는 버스 회사에 연간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56% 이상을 차지하면서 사측은 인건비 인상 요구에 제주도 눈치만 살피고 제주도는 노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결국 파업 예고까지 치달은 겁니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아닙니다. 임금을 주는 사용자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현행법상의 노사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노사정 협의체 등을 공식적으로 구성해 앞으로 재정 지원의 주체로서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파업 예고 사태로 준공영제 운영의 허점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불법 숙박업소 21곳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아파트 등 61곳을 점검해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온 미신고 숙박업소 21곳을 적발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집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성산 일출봉 인근의 유채꽃밭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죠. 그런데 도로 한편에 주정차 차량이 꼬리를 물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샛노란 물결이 들녘을 물들입니다. 도로를 양쪽에 두고 드넓게 조성된 유채꽃밭을 따라 렌터카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줄지어 섰습니다. 수백여 미터의 도로를 불법 주차 차량들이 점령하면서 교통 정체와 혼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갑자기 후진을 하자 뒤따르던 차가 급정거합니다. 차량에서 내리는 운전자 바로 옆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속도를 내며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왕복 4차선 비교적 넓은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다 보니 속도를 내기 일쑤. 도로 한쪽을 주차 차량이 메우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다니는데 너무 위험하고 거기서 사람들도 관광객들도 튀어나오고 또 주차했던 차들이 급작스럽게 차를 나오기 위해서 틀어버리면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고. 사정이 이렇지만 단속은 없는 상황. 오른쪽 차선의 흰색 실선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허용되기 때문에 차량 혼잡으로 안전에 위험이 생겨도 주차 계도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단속권이 없어서 단속은 못하고 있고, 단지 이제 자치경찰대하고 같이 해가지고 계도하고 그 옆에 주차장 한 30년 정도 세울 수 있는 주차장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안내하고. 제주도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유채꽃밭 인근에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유채꽃 시즌이 끝나는 5월에야 추진될 예정이어서 혼잡과 위험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제주시 동북 동쪽 40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깊이가 13km이며 진도는 사람이 느끼기 어려운 정도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상습적인 직원 폭행 논란을 빚은 제주대병원 교수가 경찰에 추가 고발됐습니다.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는 해당 교수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치료사들에게 수시로 과잉 처방을 지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피해를 입혔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제주대는 지난달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서울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체를 분석한 결과 녹지그룹이 강남 성형외과 의사들이 포함된 중국과 일본 병원들과 의료진 채용과 운영 지원 등을 책임지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며 국내 병원의 우회 진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리병원 허가의 필수 요건인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자료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일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기계들만 조심해 주십시오. 제주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와 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3만 2천 원으로 재작년보다 8천 원 올랐고 참여율은 68.4%로 2.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학교별 사교육비는 중학생이 28만 2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참여율은 초등학생이 77.2%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외화 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드림타워의 공사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밀린 공사비 1,750억 원 가운데 1,310억 원을 지난해 말부터 중국 녹지그룹으로부터 받아 시공사인 중국건축에 지급했고 이달 말까지 440억 원을 추가로 받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올해 안에 공사를 끝내고 분양이 마무리되면 녹지그룹은 손을 떼고 리조트를 단독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의 고용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률은 67.9%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높아졌고 실업률은 2.8%로 0.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편 취업자 가운데 상용 근로자는 14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 줄었지만 자영업자는 10만 9천 명으로 7.6% 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LPG 신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5일까지 지난 201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한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제주도 생활환경과로 방문해 직접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